그냥 가서 붙이면 되는데 저 위에를 작업을 하려면 사다리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붙이고 또 사다리 내려와서 또 사다리 넣고 또 올라가서 또 붙이고. 안녕하세요, 짓는 남자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JNI 종합건설의 현장 소장 보고 있는 강건우라고 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되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현장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찾아와서 계약을 해주신 건축진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해외에 계시다가 입국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찾아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찾아와 주신 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공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를 보고도 계약이 되네요.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원래는 5층 주택이었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4층짜리인데 1층은 상가고 3층에는 따님이 거주하실 예정이고 4층에 주인분이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개는 안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면적 60평대 굉장히 좀 협소한 주택이고 4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은 옥탑입니다. 건물이 생김새가 두 덩이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좌측하고 우측하고 색상을 다르게 해서 나눠주셨어요. 설계가 굉장히 잘 하셨는데 AD몹의 이재혁 건축사님께서 설계하신 현장으로 제가 본 건축사님 중에서는 많이 상위 클래스가 아니신가. 인테리어 디자인 센스도 좋으시고 건물 설계에 대한 예술의 경지에 오른 분이 아닐까.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정말 좋은 건축사님 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지? 지금 현재는 외벽하고 창틀 다 끝나고 외장과 지붕과 그리고 내부에 일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에서 90% 사이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땅의 생김새가 굉장히 꺾여가지고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 건축사님께서 센스있게 계란을 돌리셔가지고 공간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잘 설계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천장이 오픈이라서 이 부분은 건폐율에는 들어가지만 연면적에서는 제외가 돼서 건물을 크게 가져가시거나 주차 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와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다락방이랑 일반 세대랑 오픈 천장으로 해서 천장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게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붕이 경사로 졌는데 이 경사 모양 따라서 가장 높은 부분은 5m 이상 확보를 해서 개방감을 주는 그런 천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다 설계가 잘하신 거죠. 저희는 만들기만 할 뿐이니까요. 다락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락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높이를 1800 이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1800이 골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서 바닥이 올라오고 위에서 천장이 떨어지면 훨씬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키가 190 정도 되기 때문에 180이면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주로 취침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주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번 건축주분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남편 건축주분께서 사용을 하시고 아내분께서 밑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남편 건축주분의 개인 공간이다. 5층의 장단점 알려주시면. 건물의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높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복층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절반 정도만 복층으로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층고를 높게 해서 개방감도 주시고 위에서 내려다 보실 수도 있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단점이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히터를 틀었을 때 뜨거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복층이 엄청 덥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다 위로 오기 때문에 아래층은 춥고,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으로 지으시면 연면적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현장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배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석고보드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창고 2.2m라고 하면 그냥 가서 붙이면 되는데 저 위에를 작업을 하려면 사다리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붙이고 또 사다리 내려와서 또 사다리 넣고 또 올라가서 또 붙이고, 이러면은 작업하는 인건비가 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방은 그러면 총 몇 개죠? 2층에 방이 하나입니다. 내부로 쓰는 게 하나고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하나, 침실 하나, 다락에서 침실 또 하나,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부 두 분만 생활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협소하면서도 아늑하게 꾸미고 계신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몰딩을 많이 없애려고 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몰딩을 없애서 그냥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에 비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몰딩을 없앤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히든 몰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몰딩이에요. 몰딩이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도배를 하면 몰딩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는 몰딩을 없애고 굉장히 단순한 밀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몰딩을 없애는 게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럽다 하시면 히든 몰딩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주변으로 목재를 둘러주게 되어 있어서 목재를 둘러드렸는데 철판으로 두르실 수도 있고 그냥 없이 도배만 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서 취향에 맞게 테두리를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시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랑 구석이 다 안 달려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시스템 창이라서 넣어서 위로 올리면 이 윗부분이 열리고 또 닫아서 옆으로 하면 창문 전체가 열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눌려서 닫히게 되는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시스템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쪽 부분은 인접대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화창을 사용하게 돼 있어서 달아드렸는데요. 방화창은 가격이 일반 창호보다는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신 대지를 보시고 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건물이 세워질 경우에는 방화창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창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접대지에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방화창을 안 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볼 현장은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는 현장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사면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방화창보다는 스프링클러가 비용이 싸질 수도 있지만 지금 두 면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용이 더 비싸서 방화창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방이 들어올 자리고요. 전기 콘센트를 통해서 인덕션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환풍기를 꽂게 돼 있어요. 환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프레시볼을 여기다가 빼드렸습니다. 거실이 없는데 굉장히 실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1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라서 거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따님이 거주하실 예정인데 방이 두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3연동 도어로 방을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세대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보통은 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문을 끝까지 벽에 붙여서 다 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바깥으로 열리게 설계를 해주셨고요. 이 문을 따라서 여기 이 부분까지 마루가 깔릴 예정이고 그 면과 동일하게 대리석이 깔릴 예정이라서 안에서 봤을 때는 대리석만 보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마루만 보이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복도가 엘리베이터 들어와 있고 공간이 애매하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장을 끝까지 짜드려서 이쪽 부분에는 장 안에 보일러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쪽에는 에어컨을 전부 다 옥상으로 올리기를 원하셔서 장으로 에어컨 배관을 가리면서 올라가는 피트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전에 관악구 남현동에서 촬영을 했을 때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워낙 주택이 협소하기 때문에 복도 계단을 한층 내려와서 4층 입구에 현관문을 달아주고 인터폰이 달릴 예정이고요. 원래는 복도인데 바닥을 목재로 마감하고 내부로 만들어줄 예정이라서 집이 협소하실 때는 복도에다가 현관문을 구성하는 것도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내일 이 비계를 철거하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나올 예정인데 다음에 또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